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대선 경선 3차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열리는 첫 토론회인 만큼 초반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과가 있다 또는 리더십이 문제다. 칼날이 매서웠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음주운전,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특수공무 집행 방해, 선거법 위반죄 등 전과 3범이 아니라 전과 4범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 안희정 후보는 정당 정치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연정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희정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에 삼성 등으로부터 총 52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같은 당 동지한테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문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모두 당을 떠났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좀 더 폼 넓고 따뜻한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웃집과는 잘 지냅니다. 이웃집에 숨어있는 도둑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가혹하죠. 그 도둑마저도 우리 국민님이 함께 안아줘야 합니다. 사인 사색 오늘 토론의 내용을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야말로 치고받고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 주먹이 제일 셌습니까? 글쎄요. 전체적으로 잘 치고받으신 것 같아서 예. 저는 기본적으로 흥행에는 꽤 성공했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지난 두 차례에 있었던 토론회는 첫 번째는 라디오였고 두 번째는 인터넷 TV 토론회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심이 좀 덜했습니다. 저도 보다가 몇 번이나 채널을 돌리게 될 정도로 재미가 좀 없었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롭게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역시 대권 앞에는 적도 동지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 지지층을 집결하기 위해서 나의 강점을 부각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든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진 토론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렇게 네 분이 오늘 싸웠는데 이종훈 평론가 보시기에는 누구 주먹이 제일 매웠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예.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토론회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 다른 견해시네요. 그러니까 조금 짧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큰형님과 아우들 예. 그 한계를 못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고요. 약속대로 대련만 계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검승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치고받는 듯한 모양새는 취했으나 예.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날선공방을 벌였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검증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칼을 제대로 들이대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선 과정에서 좀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진검승부를 못한 채 어정쩡한 토론만 좀 이어가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순수하게 형식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오늘 이재명 시장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토론 예. 자체는 어찌됐건 뭐 이렇게 보고 읽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계속 이제 비교적 잘 정리해서 얘기를 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이렇게 보고 읽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계속 연출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고 읽을 만한 만큼 컨텐츠도 없었어요. 오늘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오늘 어떤 느낌을 전 받았냐면 이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었다. 예. 이런 식으로 TV 토론회가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예. 정말 그 민주당 이거 정말 본선에 올라가기도 전에 이거 흥행에 빨간불 들어오겠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같은 많이 토론회를 보시고 김병민 교수는 흥행에 성공했다. 너무 재미없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각자 또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안희정 지사는 오늘 문재인 전 대표에게 확실히 날을 세웠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먼저 이번에 문재인 후보님 김종인 전 대표 탈당을 하셨는데
문 후보님께서는 안타깝다라고만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만류하시거나 설득하시지는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에서 여러분이 만류하는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김종인 대표님의 방식이 정당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당의 방식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라라라는 방식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을 떠나왔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을 떠나신 것이죠. 문재인 리더십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지금 따져보면 다 떠났다. 이 얘기인데요.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안희정 지사가 펼쳤던 카운터 펀치가 바로 이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토론에 사실상 백미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각 후보마다 백미의 장면들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는 아마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가장 뼈아픈 대목을 공격한 겁니다. 한 명 한 명의 인물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저희가 저렇게 또 나왔던 해봤습니다. 것처럼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고요. 박지원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과거의 민주당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안철수 전 대표였던 사람들이 저보다 떠나가고선 새롭게 당의 대표가 되거나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자가 되는데요. 저기에 또 김종인 전 여기 대표까지 이제 하면은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 김종인 전 대표가 예. 되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가 4.13 총선 앞두고 모셔왔는데 모셔다가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쓰임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김종인 전 대표가 떠나면서 외쳤던 단 한마디가 전화 한 통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질문은 결국은 당 내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통합하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더 당을 떠나가고서는 아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답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희정 지사가 공격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히 지적했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토론에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의 과정 속에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반드시 찾아야 될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속내가 나왔습니다. 오늘 문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가 공격을 하니까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은 안 된다라고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안희정 지사였으면 전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 다 내쫓으시냐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 왜 내쫓았냐라고 저는 곧바로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죠. 사실상 내쫓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답변 못하면 그 다음 질문.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데려와 놓고 그렇게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내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혁신을 반대해서 떠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그럼 당신 집권하고 나면 당신 대통령 되고 나면 사람 쓰겠다라고 데려왔다가 몇 달 뒤에 또 내쫓을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해야 제대로 공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질문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토론을 해가지고 무슨 토론에 이게 건설적인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저 혁신에 결국 이제 혁신을 제대로 이제 못했기 때문에 나간 거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바람에 혁신이 더 잘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김종인 전 대표가 여기 대해서 곧바로 지금 반론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혁신은 무슨?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치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당을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이끌어간 것처럼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 제기를 하잖아요. 난 그런 적 없다. 그리고 그런 형편도 아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힘이 훨씬 더 큰데 당내에서 김종인 전 대표는 외부에서 온 계획 아니었습니까? 계획 입장에서 사실 눈치 보다가 제대로 힘도 못 발휘하고 나온 격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 이미 이제 당 밖에 나온 사람들이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 저런 것들은. 왜 밖에서 지금 비판의 잣대를 그렇게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예방주사를 서로 충분하게 놔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본선 경쟁력이 생기는데
제가 보기엔 오늘 저런 식으로 계속 토론이 진행되는 거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어쨌든 문 전 대표가 혁신을 반대해서 떠났다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국민의당에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오늘 문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른바 발뺌 리더십이다. 남들이 다 패권이라 하는데 본인만 혁신이라고 한다. 당 주요 지도자가 줄줄이 떠난 거를 변명하기 급급하다 하면서 친문이 아닌 정치인은 친문 패권의 희생양이 돼서 만신창이가 됐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희정 예. 지사의 토론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후보가 되는 본인 입장에서 특히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대통합을 외치고 있는 사람인데 통합하겠다는 사람이 자당 후보조차 통합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뼈아픈 공격만 한다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한테도 손해가 오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누가 보든지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문제 제기함으로 인해서 그 공격에 대한 포인트는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게 되는 부분인 거죠. 예. 사실상 이 얘기를 꺼내고 문재인 전 대표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혁신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예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김종인 전 대표가 반론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혁신하지 못해서 떠난 것이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의당에서 떠나간 사람들까지 공격의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공론의 장으로 문재인 전 대표를 끌어당겼다는 점에선 예. 아마 오늘의 토론이 성공적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문재인 전 대표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문 후보께서 미국에도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그거 맞는 말씀이다. 제가 옳은 말이다라고 했더니 그런 말 한 일 없다고도 부인하시가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 인터뷰 때는 없었던 이야기인데 제 책에 밝힌 내용이에요. 그 기자가 책과 이제 인터뷰를 합쳐서 적은 것인데 제가 이제 원래 인터뷰 내용을 적은 것은 노라고 말하는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네, 노라고 요구해 할 수 있어야 온다거나 된다는 게 입장이시군요. 또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당연한 당일 분담 얘기셔서. 정에 요구해 오면 네. 우리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네, 두 분이 공방을 벌이다가 문 전 대표 입장을 이재명 시장이 정리하는 상당히 좀 황당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좀 봐주고 넘어가잖아요. 봐주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명쾌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진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저런 식으로. 물론 이제 토론 방식 자체가 이제 오늘 보니까 약간 그 포맷에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끝장 토론이 좀 불가능하게끔 이렇게 예. 짧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핵심적인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거죠. 예. 자,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준비들이 좀 덜 됐다는 느낌을 제가 확실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좀 구체성이 많이 떨어져요. 예,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지금 경선이 시작이 됐고 이미 그러니까 TV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 공약들이 다 안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정책 공약에 대한 검증을 면밀하게 들어가면 제일 좋은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오늘 있었던 토론은 사실상 TV,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의 첫 토론이기 때문에 예. 정치에 관심이 크게 없었던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내용을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가장 선명성 있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서로 좀 약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주고받는 정도로 끝났던 게 아니라 가장 뼈아픈 대목들을 서로 공격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가장 뼈아프게 상대방이 지적할 수 있는 게 대연정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에 대한 대연정을 굉장히 뼈아프게 공격했고 뭐 거의 모든 후보들 입장에서는 상대 예. 후보에 대한 공격들이 적절하게 저는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에 대해서 매서운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안희정 우리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대연정 부분에는 의회 다수파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외에는 다른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소연정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지금 그 부분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만 전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 소신만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이 없는 오늘날 미 합중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델레가 없는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파의 지지 대표자로서 도전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국민을 통합하는 일 아닐까요? 안희정 지사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대연정 키워드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바로 이 부분을 여러 번 공략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할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어디까지가 대연정 포섭 대상이냐라고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친박 핵심들 뭐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줄줄이 어디까지 정리할 생각이냐, 예. 어디까지가 적폐 세력이냐라고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지사의 답변 참 멋있긴 해요. 예. 멋있긴 한데 답변 역시 두루뭉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뭐 대연정이 뭔지 또 대연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두 분 토론 내용 들어가지고 도저히 감이 안 오더라고요. 예. 어디 선을 얘기하는 것인지. 안희정 지사가 어쨌든 요즘 계속해서 내거는 게 대연정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초반에 선점하느냐 프레임 싸움 아니겠습니까? 대연정이 좀 유권자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연정과 대통합을 외치는 안희정 지사가 예.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헌정사상 초유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촛불 정국 과정에서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굉장히 미미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모든 상황들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은 과연 과거와는 어떻게 다를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여기를 과거와는 다르게 대통합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 정확하게 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처럼 안희정 예. 지사의 대연정과 대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마뜩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내가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있었던 토론회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는 명확한 선을 긋은 거죠.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나는 대통합 대연정을 통해서 나아가겠다. 결국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게 국민 참여 경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참여하게 되는 경선 선거인단이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의 선택이 어떻게 결과로 드러날 건지는 두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4명의 후보 불꽃 공방에서 가장 매서운 저격수로 급부상한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님이 시장으로 계시는 성남시는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하더라도 이걸 5대 비위 행위로 발표하면서 승진 제외 보직 박탈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이 전과 또 논문 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더 이상 논문 표절 얘기는 그건 뭐 대학에서 야간 특수대학원의 논문으로 충분하다라는 최종 결론이 났으니까 제가 논란되는 것조차도 싫어서 제가 반납했는데 대학에서 괜찮답니다. 그 정도는. 안희정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에 삼성 등으로부터 총 52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이 돈을 개인 아파트 구입과 총선 출마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3억 6천만 원을 이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후보는 당을 위한 희생이다. 개인적인 이용이 없었다라고 수차 말씀하셨는데 진실은 무엇인가요? 예, 같은 당 동지한테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일부의 그 자금에 있어서 유용의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표정 관리하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매서운 질문이었고 안희정 지사는 조금 같은 당 동지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지 몰랐다. 섭섭함도 좀 드러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매서운 예. 질문이 앞으로 좀 많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자, 그런 점에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으나 최성 시장은 저격수 맞아요. 저격수 예.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큰형님을 위한 저격수인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사실은 약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결국 무슨 저 호위무사로 나온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인데 오늘도 역시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분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오해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나중에 차차기를 노리고 예. 문재인 전 대표한테 지금 점수 달라고 나온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당당하게 겨루려고 나왔으면 본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좀 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좋겠다. 모두각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는데 비판 강도를 저희가 저렇게 좀 순번을 나눠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아니 문재인 전 대표가 더 작아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오늘 있었던 토론회 장면에서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장면이 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의혹은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되는 건데 예.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안희정 지사에 대한 비판 이 두 가지 장면들이 모두 이미 수차례 얘기가 다 나왔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후보들의 해명이 다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갖고 한번 지상파 TV 토론에서 알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네거티브 선거라고 저는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어떨까라는 예.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토론에 거치다 보면 안희정 지사가 어느 정도 좀 급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됐거든요. 이번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당연히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 안희정 돌풍이 또 한 번 불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안 지사가 지금 꼭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투지가 읽히질 않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에 사실은 선한 의지 관련한 발언 이후에 급 사과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그 본심이 좀 드러난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오늘 토론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지적해야 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적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최성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재명이라든가 지금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아주 뼈아픈 대목을 지적을 했잖아요. 사실 문재인 전 대표는 없나요? 삼성 엑스파일 그 수사 결국 특검 덮은 게 문재인 전 대표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치매 관련한 예. 그것도 사실은 일단은 이 얘기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석상에서. 자, 그런데 그런 얘기 다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뭐 안지사라든가 이재명 시장이 그런 거 물론 신사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까지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렇진 않다. 그런 부분도 검증할 것은 검증하고, 그리고 예. 당당하게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그렇게 나가고, 사실은 악재들을 가능한 한 경선 단계에서 털고 가는 것이 본선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런 식으로 저렇게 계속 약속대로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 경선을 바라보는 정치 구단 박지원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먼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격한 발언과 거짓말, 변명, 엉터리 대북 정책, 또 최근에 영입 인사 막말 파동 등 이른바 공포증을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안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요. 안 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처럼 축적된 공포증, 거짓말 이런 게 없다. 이건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감옥도 같이 살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7년 전 안희정과 7년 동안 도지사를 한 안희정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 전 대표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 더 못한다. 오만하고 뭐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한다 하면서 저는 안희정 지사가 제발 민주당 후보가 안 되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치 구단의 발언은 늘 액면 그대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슨 이것만큼은 얘기입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습니까? 들고요. 예. 이 모든 게 안희정의 딜레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안희정 지사가 더 호감적이고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인데 예. 결정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안희정 지사가 되게 되면 선거 구도판 자체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있어야지만 김종인 전 대표도 본인이 탈당해갖고 나온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비패권지대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헤쳐 모이자라고 얘기했던 게 김종인 전 대표의 주장이고,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제3지대에서 개헌의 고리로 다 같이 헤쳐 모이자라고 하는 주장은 만약에 대연정을 주장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판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것들이 선거 구도에는 유리한데 예. 또 사람으로 놓고 보자면은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안희정 지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대표를 긴급 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예요? 민주당 TV 토론회에다가. 예.
그래야 제대로 좀 토론이 진검성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문 전 생각까지. 대표가 싫어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 이제 더욱더 근데 그럴 일은 없겠죠. 예. 근데 박지원 대표가 지금 오늘 내놓은 이 발언 말고 평상시에 계속 내놓은 발언들도 함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이길 후보가 아무도 없다. 계속 그 얘기를 해왔어요. 저쪽은 예. 어차피 문재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저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약간의 이제 진심을 흘린 거나 이제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뭐 이 국민의당도 그렇게 지금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민주당 TV 토론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전제하면 예. 오히려 국민의당의 손학규 대 안철수 TV 토론이 더 주목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이번엔 범보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다둥이네 집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근데 갑자기 우리 새누리당에 애를 셋이나 낳게 됐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태어났고 오늘 아침에는 원유철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산바라지를 하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의원님 새로운 옥동자로 태어났습니다. 국가 유공자셨던 제 아버지의 영전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이대로 말 수는 없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네, 대권 출마 예정 후보까지 10명. 이러다 축구 선수 팀 만들어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10명을 어떻게 다 교통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예. 컷오프를 하겠다는 거고, 예. 근데 컷오프에 대한 전략을 좀 잘못 짜갖고서는 네. 당내 있는 주자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석한 거는 지지율들이 다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죠. 예, 지금 임명진 위원장 저희가 웃는 사진으로는 했지만 네. 저렇게 후보가 많은데 지지율 다 합쳐도 미미하거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예.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분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주인 없는 당, 이 당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힘을 뭉쳐도 부족한 판에 지금 뭐 대통령 선거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나면은 5%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후보가 사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과연 이와 같은 사람은 많지만 이런 경쟁이 과연 어떻게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를 밀어야 소위 말하는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예. 친박계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거기에만 골몰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지킨 이른바 태극기 집회 전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김진태 의원도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상처를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역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분열된 보수를 재건하겠습니다. 보수를 결집시켜 통쾌한 9회 말 역전승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삼성동 개파다, 사저 정치다, 박통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불도 잘 안 들어오는 그 사저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좀 내버려 두세요. 차분하게 수사나 재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지율 면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킬 예정이라면 예. 지금 삼성동 사저 앞에 계셔야죠. 계속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자기 정치하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아마 예전에 이 자리에서 과거에 한참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창 태극기 집회 김진태 의원이 열심히 다닐 때 결국 자기 정치하는 거다. 이분도 결국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지금부터는 뭐예요? 지금부터는 저 좀 봐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만 보시고 이제 저도 좀 봐주세요. 그 얘기를 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래서 사실은 진정성이 없다. 그거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 눈에도 그게 다 읽히지만 나머지 보수 세력 눈에도 그게 읽힌다. 그리고 친박 그 명찰을 달고는 누가 나오더라도 이번에 쉽지 않다라는 예.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김진태 의원의 오늘 출마 선언을 보면서 조금 내가 놀라웠던 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럼 안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왜 왜냐하면 그런가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한다 그러면 예. 사실상 거의 뭐 태극기 반대, 그러니까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수렴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상황에서 김진태 의원의 출마라는 건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출마에 대한 여부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김진태 의원이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지 않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난 그 예. 이후에 친박계 정치인들의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김진태 의원 혼자 출마를 한다 그래서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졌던 지지율만큼의 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예. 약간의 고민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황교안 대행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은 주자가 홍준표 지사잖아요. 예. 출마한다고 그러죠? 근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의지를 표명한과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양박을 정리하겠다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양박이라고 불리우는 친박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예. 일부 양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양박. 그러면은 예. 홍준표 지사한테 진짜로 대통령 후보의 권한을 주고서는 만약에 이분이 당권을 접수했을 때 우리의 개파가 다 정리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면 어느 정도의 보험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런 과정의 조정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김진태 의원이 함께 출마한 것이 아닌가?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황교안 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예, 듭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금 뭐 날짜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18일 날 대선 열차에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그러니까 뭐 출마야 이미 이제 예고가 됐던 진주가 건데요. 될 수 있는 건가요?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아마 그나마 좀 예.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박계들도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을 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역시 친박계 자장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가 나서서 좀 교통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친박 핵심들이 나와서 이번에 정말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전제한다면, 예. 그러니까 친박색이 좀 그나마 덜하면서 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른바 좀 딜이 가능한 사람을 예. 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박이라고 굉장히 양아치 친박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예. 동시에 친박 원로 그러니까 좌장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하고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라도 포장을 좀 바꿔서 나오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바른정당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자유한국당에는 친박과 비박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왜 탈당 안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 이제 왜 탄핵을 주도하고 탈당을 안 했느냐 이런 궁금해들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뭐 남편이 바람 폈다고 본처가 이혼해주면 남편만 좋은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수가 어려워진 것은 사당화된 보수 정당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사당화 잘못된 분들이 나가셔야지 우리가 뭐 싫다고 떠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비유를 다시 바꿔보자면 바람핀 남편 얄미우니까 이혼 안 해준다 이 얘기거든요. 이 비유가 적절합니까? 저는 약간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요. 예. 그러면 바람을 다시는 안 피운다는 약속을 받아내든가 예. 계속 바람 피면 어떡하실 겁니까? 예. 근데 단순히 바람만 피는 게 아니라 아예 두 집 살림을 차려갖고서는 당신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같이 안 살 거야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전달하면 예. 그때까지도 계속 그냥 참고 같이 사실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결국은 당내에 남아서 친박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격렬한 당내 투쟁을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로 들리는데 그렇게 격렬하게 당내 투쟁을 하다가 안 돼서 생긴 게 바른정당이고 지금까지의 상황 속에서 현재 최종적인 선고에도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계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울 의지가 있거나 바뀔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면 남아 계시는 게 맞는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 외부에서 봤을 때 현저히 낮다면 나경원 의원 선택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진짜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뭐 별거인지 이혼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른정당은 일단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갔는데 또 그 안에서 또 싸우는 모양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 계산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이분이 그 조기 축구의 멤버 마지막 11번째 예. 그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비박계 얼굴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박계 얼굴로 어차피 안 된다면 당 차원에서 친박계들조차도
약간 공감대를 형성해서 비박계 누군가 우리의 좀 얼굴로 내세울 만한 사람을 예. 이제 원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때 자기도 그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 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정당 내분이요. 좀 심란하죠. 그쪽 요즘 사정이. 그런데 전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가 지금 잘못 처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어찌됐건 지금 함께 탈당한 그런 마당이고 또 예. 정치계 선배기도 하고 또 본인이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면 예. 김무성 간단하게 얘기해서 김무성 전 대표 등에 그냥 업혀가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정치력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정치력은 역시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그 좀 스킨십도 부족하고 예. 그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물이 김무성 전 대표이기 때문에 예. 어찌됐건 김무성 대표하고 화해를 하고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한테 훨씬 더 유리할 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발할 때는 이른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KY라고 하는데 그래도 화합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뭐 고성에 막말까지 오갔다 그래요? 네. 뭐 비대위원장 예. 자리를 놓고 다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욕심 못 버리는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둘 다 욕심을 못 버린다고 예. 저는 보여지지만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강력한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면은 예. 김무성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으로서 뜨지 않는 대권 주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한 김무성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여기에 대해서 대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겁니다. 예. 이 상황 속에서 차기 보수의 당권과 주도적인 주도권을 누가 가꾸냐에 대한 싸움 속에서 결국은 상대방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는 욕심이 전제가 돼 있는 건데 예. 그 욕심을 좀 버리고 바른정당이 살아날 기회로 예. 둘이 손을 잡는다라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간략하게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과거 새누리당 내에 있을 때 뭐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랬을 때는 상당히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좀 중량감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른정당으로 간 이후에 지지율도 조금 미미하고 좀 정치력을 못 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예. 지금 이 국면이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 국면에서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가장 어떤 주목받을 수 있는 후보가 예. 전 유승민 전 원내대표라고 보거든요. 예. 이 기회를 지금 저런 식으로 날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김무성 전 대표하고 화해하고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원하는 거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전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다 내주고 그리고 사실은 보수 전체 그 지형 속에서 본인의 그 입지를 찾아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다. 예. 그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약간 소탄대실하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이 국면을 좀 털고 나가는 게 좀 예. 필요하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